어제죠. 어제 공천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롭게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모시고 공천 관련된 얘기들 또 선거 전략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월요일 날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때 백의정군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아무래도 불출마해야 될 것 얘기도 같다 있었어요. 이런 걱정도 좀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당시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쭉 하셨잖아요. 하시고 해바라기 달고 열심히 뛰셨는데 당의 요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당의 요청에 의해서 곽상원 변호사 어제 이제 산소공천 받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종로의 출마를 포기했다, 불출마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선당 우사하겠다면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우 이제 중성동 갑에 전략 공천을 받으셨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으신 거죠? 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비교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열심히 뛰었고 한 달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선거운동 하시면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명함 나눠주고 뭐 10,000장 이상 나눠주고 이랬잖아요. 당이 요청해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선당우사 한 거잖아요. 임종석 실장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출마하고 싶겠죠. 그건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얘기고 또 본인이 예전에 응원했던 곳이니까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럼 전현희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지 않겠어요? 종로라는 곳에 어쨌든 결정을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선거운동 했는데 갑자기 당에서 좀 양보해 달라 얘기하면 쉽게 수용하기 어렵죠. 그러나 전체 선거판에서 총선판에서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좀 안타까워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어쨌든 이제 중성동갑에 새로 가시게 되는 거니까 좀 낯설기도 할 거고 일단 또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바쁘게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미 상대방 후보는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선거운동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희숙 지금 전 의원이 거기 공천이 된 상태니까 여성 대 여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또 인지도도 어쨌든 두 분 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친한이라고 할 수 있죠. 한동훈 친한동훈 또 윤석열 정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석열이라고 할 수 있는 분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계속 투쟁을 해왔던 전현희 위원장 이미지가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그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사실은 경쟁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현희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종로에서 그만두고 나올 때 굉장히 저도 힘들었거든요. 불면의 밤을 며칠 보내고 되게 굉장히 종로에 대해서 애정과 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 당에 그 선당우사하는 마음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하고 근데 그 선당우사가 사실 이제 당이 빨리 정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정해 주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불출마라는 게 당의 뜻인가 했었어요. 보다. 그리고 그까지 이제 받아들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성동갑 전략공천 발표가 났습니다. 그 과정이 아마 굉장히 보안을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구체적인 언질이 없었던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중요한 공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와 이제 뭐 임종석 실장이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은 어쨌든 여기에 당이 전략 공천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지금 성동갑에 가서 지금 선거운동을 뛰어야 되거든요.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선거 이제 한 40여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상대도 만만치 않은 그런 후보이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렇지만
임종석 실장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오늘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런 네. 상황이라 그래서 좀 일단은 저는 좀 뭐 임종석 실장에게 좀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임종석 실장의 도움을 받아야 그렇죠. 이 지역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임종석 실장께서 대의를 존중해서 따라 주실 거다 믿으면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임종석 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며칠이 걸리더라도 뭐 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모든 건 끝났어요. 지금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최고위원회 인준까지 끝난 사안입니다.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공천은 다 흐트러집니다.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임종석 실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건 괜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이게 보수 언론이나 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저는 수용하고 선당우사의 자세로 당이 그리고 처음에 송파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이제 안 받으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뭐 또 다른 저는 뭐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마음을 여시고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말 귀한 자산이니까 임종 실장이 일할 수 있는 곳 또 도전할 수 있는 곳에 당이 배려를 해서 전략공천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본인이 원하는 곳만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까도 전현희 위원장과 비교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임종 실장이 좀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 저는 특히 걱정되는 게 오늘 뭐 5시인가 뭐 그 성동 지역에 있는 모 역에서 뭐 모여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건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불만이 있으시고 본인이 경선 아니 전략공천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무슨 세를 가시하고 또는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가서 빨리 지금부터 운동을 해도 선거운동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 거 그리고 저런 모습의 당원들이 또 함께하고 이런 모습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원분들이 정말 당을 사랑하시고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기 원하신다면 가지 않는 게 맞다. 괜히 저는 저 포스터 보여줘가 홍보될까 봐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좀 말려주시면 좋겠어요. 임종 실장 저러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종 실장은 다른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전현희 위원장으로 결정된 이상 전현희 위원장이 뛰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을 위한 일이다. 선당우사의 자세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여기에 뭐 오시는 분들 또 당원분들 같은 분들도 저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실. 네, 좀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사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이 달려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출마한 자기의 선택 지역에서 그걸 열심히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불출마해야 하는 그 심정을 제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 동병상련을 느끼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 속에서 이 민주당의 혜택을 받은 좀 책임 있는 분들께서는 좀 그런 대의를 향해서 좀 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원분들도 이제는 전현희 위원장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전현희 위원장 중심으로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임종 실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적인 감정인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공천이 된 전 위원장 중심으로 당원들도 힘을 모아주셔서 꼭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 이제 상대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기에는 뭐 나는 세입자다. 이걸로 이제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게 유명세를 세입자이면서 또 임대인이었죠.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었죠. 그래서 세입자라는 표현 속에는 뭔가 좀 이제 굉장히 서민인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겼는데 어쨌든 그걸로 이렇게 좀 많은 인지도를 쌓으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저와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으로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민주당에서 부동산 여야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아마 윤희숙 의원의 아버님 세종시에 세종시의 농지법 위반으로 그런 이제 문제로 권익위에서 적발이 돼서 그랬었죠. 그 형사 고발 조치가 됐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결국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을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부동산 전수조사와 권익위원장으로서 맺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뭐 악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 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번에 성동갑에서 맞붙게 돼서 뭐 일단은 뭐 저로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어떤 심판 또 이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윤희숙 의원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계속 옹호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본인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제 본인은 예전에는 뭐 당의 쓴소리 나고 이런 모양새를 약간 보이긴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걸로 들려지고 있어서 그렇게 각을 세우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로 치러지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응해서 가장 앞장서 싸웠던 분, 심지어 서른 의원이 칭찬하셨더라고요. 그거 들으셨죠? 서른 의원이 유일한 여전사다 이렇게 세 명의 여전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서른 의원이 전현희가 여전사지 나머지 두 분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인간적으로는 저는 좋은 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정치적인 이제 입장이나 견해를 떠나서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오늘 탈당을 하셨어요.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희숙 의원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의원을 성동갑에 전략 공천을 한 이유는 민주당의 운동권? 이제 386 운동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렇게 맞상대로 아마 그쪽에 이렇게 공천을 아주 일찌감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운동을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이제 선거운동을 하셨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공천이 되면서 지금 이제 선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곳을 중성동갑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권 민주당 정당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다가 이게 이제 전략이 좀 차질을 빚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이 운동권 정권이나 운동권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선거로 치렀으면은 그걸 이제 그동안 그렇게 프레임을 내세웠던 상대 후보가 공천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그동안 얘기를 한 걸로 그래서 그대로 됐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참 공천 잘했네.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제 뭐 이재명 대표를 또 비난하면서 참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 이 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도대체 기준이 뭔지 무조건 민주당이 공천이 잘못됐고 틀렸다.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하는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제 눈에 뒷걸음 못 보면서 남의 그 뒷걸만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그동안 아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뭔가 입장을 하셨을 텐데 그랬겠죠. 이제 그러면 지금은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우리가 권익위가 부패방지 예, 총괄 맞습니다.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전수조사도 저희 기관이 하게 된 거고요. 예. 거기서 적발이 돼서 문제가 제기돼서 의원직 사퇴까지 하셨던 분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또 하나의 관전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공천 이상하게 한다는 말의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도 자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 가지고 정권 심판이라는 이 프레임을 좀 이겨보려고 그렇게 대응을 짜서 일부러 윤희숙 의원을 거기다가 전 의원을 배치를 했는데 선수가 바뀌는 바람에 본인이 원하는 프레임이 짜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운동권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 분들이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전체를 차지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을 거다. 그래서 공천 이상하게 한다는 말이 그 의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도에 맞지 않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현희 이제 위원장이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설마 그럴까.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왜 임종석 실장 공천 안 하냐, 공천 갈등이다 이러고. 근데 또 하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그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도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 이게 공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럼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공천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위에 포함됐다고 이게 통보를 받게 되면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어떤 실력 행사 또는 압박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 전체 공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 챙겨주고 싶고 친한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건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은 공천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매우 공적인 이벤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사천이다, 뭐 공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난도 많이 있는데 이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인연 이런 게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신이 가깝고 아끼는 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인지상정이지만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인 공적인 이벤트에는 그런 사적인 감정은 일단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총선 승리라는 이 시대 정신에 어떻게 하면 지도부 인사 입장에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창 공천 와중에 그리고 총선을 코앞에 둔 와중에 지도부에 계신 분이 그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부 분란으로 외부에 보이고 그런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로 인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지도부고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뽑아주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엄중함 이런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공적인 전체적인 민주당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번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현 위원장도 본인이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건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공을 들여오고 또 그 지역에서 어쨌든 한 달 정도 운동하면서 같이 이제 만났던 분들 지지자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결단을 하신 이유는 전체 총선판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대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개인적인 소신과 선택 그리고 종로라는 지역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인연을 맺은 분들이 굉장히 소중했고 정말 또 좋은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뭐 지지세나 이런 게 점점 이제 응집되는 이런 걸 느끼고 그런 곳을 제가 사실은 또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막 우는 분들도 많았고 안 된다 뭐 이러는 분들도 많았고 뭐 당에 가서 뭐 데모하겠다, 뭐 농성하겠다, 단식 투쟁하겠다, 뭐 머리 자르겠다 이런 분들 머리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네.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거의 이제 만약 제가 기자회견하면 저를 못 가게 맞겠다. 그냥 맞겠다 그런 정도로 저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좀 포기를 하고 선당우사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제가 민주당 출신으로 장관급 기관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혜택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여기서 꼭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고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선택 소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것과 그러면 또 당의 전체적인 총선 전략, 총선 승리를 위한 저희 쓰임새 어떤 것이 적합한 곳인가,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한 건가 이런 거 당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양자를 놓고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선택을 더 우선하고 싶지만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 당의 혜택을 받은 책임 있는 위치라는 걸 생각할 때 이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당이 그러면 총선 승리에 나를 하나의 말처럼 도구처럼 쓰시게 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데 내가 뭔가 거기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게 나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종로를 접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손해도 엄청났어요. 물론 그렇죠. 금전적인 부분 그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은 모르지만 보전을 못 받고 다 개인적인 걸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러면 사무실 얻은 거 현수막 기타 등 들었던 그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열정 쏟아낸 시간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그게 다 승리를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그걸 회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오직 선당우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놨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당에서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당우사하고 당이 요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한 공천 과정이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한테 어떤 형태로든 또 그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래야 사람들이 선당우사 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전략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죠. 네, 연결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자세는 누구나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고 당연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송동갑이라는 지역이 당이 이제 어떤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 제3자로 전략 공천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때 여러 후보가 아마 있었을 거다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유지를 하고 저한테도 이제 미리 언질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이제 저로 이렇게 선택한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지금은 총선이라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가지고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이게 또 중요한 공천 기준일 거다.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중요한 기준일 거다 생각을 하고, 예. 뭐 제가 뭐 이제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지지난 총선에서 예.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인 강남에서 당선이 제가 됐었죠. 뭐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네. 생각했지만 결국은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험지에서 당선된 그런 이제 저의 뭐 경력 예.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성동갑에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뭔가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분 1초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쉽고 아깝고 네, 또 그렇죠. 당장이라도 지금 이제 가야 성동갑에 되는 가서 지역으로. 선거운동을 뛰고 싶은데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임종석 실장이 처해진 그런 이제 상황이나 그 안타까운 마음, 쓰라린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임종석 실장의 판단과 또 결정을 좀 존중하고 기다리면서 그 대의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종 실장도 물론 이제 지금 계속 전인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분히 이해해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승리해야만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잖아요, 입법부가. 근데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국민 앞에 저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너무나 화가 나 있는데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사실은 국민들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임종 실장께서 대의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과, 또 저는 아까 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공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과정의 선택은 달랐잖아요, 지금.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처했지만 어떤 사람은 A라는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선택이 더 올바른 선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저는 전 위원장이 했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의라고 하는 것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임종석 실장께서 좀 선당우사의 자세로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일이라도. 물론 당장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좀 마음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정리가 된 상태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것이 더 이상 민주당이 부담이나 아니면 후보로 선정된 전현희 후보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는 민주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